안녕하십니까. 랩뷰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팔레트의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열 원소 곱하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블럭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의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 숫자형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배열 원소 곱하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반드시 숫자 데이터 타입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반드시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출력값은 배열의 원소들의 곱의 곱의 결과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배열의 모든 원소의 곱을 반환합니다. 숫자 배열이 만약에 빈 배열인 경우에는 함수는 1의 값을 반환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숫자의 배열의 원소가 하나만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원소 값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오른쪽과 같이 블럭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포르프와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난수 생성 함수에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0에서 1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데이터 10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게 되겠고요. 그 1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의 곱한 결과값을 출력으로 내보낼 때 지금과 같이 배열 원소 곱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아신다고 하면은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을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원하는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열 원소 곱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모른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아래와 같이 코드를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1차원 배열의 배열 크기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배열 크기만큼 포르프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입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오토 인덱싱 기능을 비활성화시켜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 배열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인덱스 정보를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으로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관련된 그 포르프와 수행을 할 때마다 인덱스가 1씩 증가하면서 원소를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각각의 원소의 전체 곱한 결과값을 얻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서와 같이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이용하셔가지고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은 1로 설정하신 상태에서 1 곱하기 원소값 그리고 그 결과값을 다시 이 Shift 레지스터에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포르프와 수행을 하면서 그 인덱스를 1 증가한 원소값을 다시 이전에 곱한 결과값과 또 곱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결국 원소 개수만큼 곱한 다음에 그 출력값의 인디케이터를 만드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배열 원소 곱하기 함수를 하나 썼을 때와 동일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개의 값이 같으면 불리언 인디케이터 값에 참을 반환하도록 했을 때 이 위에와 같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배열 원소 곱하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V에서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테스트할 실습 코드 이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블럭 다이어그램 코드를 바로 가겠습니다. 블럭 다이어그램 코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10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에서 포르프를 이용하신 다음에 포르프에서 루프의 반복 횟수는 10으로 하겠고요. 숫자형 카테고리 가셔가지고 난수 생성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 10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결과값을 포르프의 출력으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포르프 같은 경우는 입력 터미널과 출력 터미널에 기본적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에서 생성의 인디케이터 해서 배열을 하나
입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 배열이라고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가셔가지고 자, 입력 배열 값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소 사이즈 좀 줄이겠고요. 자,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이거를 자, 이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부동 소수점의 실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이 사이에다가 자, 삽입하신 다음에 숫자형에서 올림을 하겠습니다. 자, 올림을 하게 되면은 자, 데이터 타입이 정수 타입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정수 타입으로 나왔죠. 이게 더 보기 편하네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관련된 곱들에 대해서 전체 고방 결과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숫자형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은 배열 원소 곱하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불러 오셔가지고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고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출력에서 생성의 인디케이터에서 자,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어서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은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함수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직접 자, 로레벨 함수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자, 배열에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하신 다음에 이 1차원 배열의 크기 정보를 얻으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에서 포르프를 이용해서 이 배열 개수만큼 포르프를 이제 수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실 텐데요. 여기서 자, 기본적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만 저는 여기서 인덱싱을 비활성화 시켜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그대로 인가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 배열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불러오셔 가지고 배열 인덱스 함수의 입력으로 이 배열을 인가해 주십니다. 만약에 오토 인덱싱 기능을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같이 배열 크기 정보를 얻어서 포르프의 루프 반복 횟수를 지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 오토 인덱싱을 비활성화 할 거기 때문에 이 배열의 배열 크기 정보를 얻어서 포르프의 반복 횟수를 제가 명시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배열 인덱스의 인덱스 정보에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연결해 줍니다. 루프 반복 터미널은 0부터 1씩 증가하게 되겠죠. 포르프가 수행이 될 때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여기서 출력 부분에서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자, 상수값을 자, 보통은 이제 초기화할 때 시프트 레지스터를 초기화할 때 0으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0으로 하면 안 되겠죠. 0 곱하기 이 값을 배열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하면은 또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 결과 값은 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화 값을 1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형에서 자, 곱하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배열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과 자,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곱한 결과 값을 다시 시프트 레지스터에 출력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루프에서는 이 곱한 값을 다시 인덱스를 하나 1 증가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원소 값하고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배열 크기만큼 반복을 하게 되면은 배열 원소들을 전부 곱해 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출력으로는 이 곱을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인덱스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를 비교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같은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값과 자, 이 값이 같은지. 그래서 만약에 같으면 자, 생성의 인디케이터 하셔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저는 같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음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배열 원소 곱하기 함수를 알게 되면은 되게 이렇게 손쉽게 내가 배열의 원소별로 다 곱한 결과값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이 아래와 같이 복잡하게 코드를 직접 구현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곱하고 자, 곱 2하고 그 다음에 같음 불리언 인디케이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숫자형 카테고리를 보시게 되면은 배열 원소 곱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1차원 배열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들을 다 곱한 결과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